안녕하세요. 오늘은 행렬식의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시간 동안에 걸쳐서 우리가 행렬식이란 무엇인지 이론적인 얘기를 거의 다 해봤어요. 하지만 우리가 행렬식은 계산을 빨리 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이 나중에 손으로 직접 행렬식을 계산하는 그런 문제를 풀 일은 거의 없을 거예요. 시험이라든가 이런 거 빼고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 실제 생활에서 문제에 부딪혔을 때 행렬식은 거의 컴퓨터를 시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계산하는지 계산하는 방법을 잘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계산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어요. 우리가 그동안 봤지만 행렬식을 정의로 계산하는 건 너무나 힘든 일이었어요. 사실은 계산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단순한 계산을 굉장히 많이 해야 한다. 그것이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계산량을 줄여서 행렬식을 구할 것인가 라는 것이 이제 이번 시간의 주제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행렬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행렬식을 구하는 방법을 연습을 했죠.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고요. 거기다가 방법을 하나 더 추가를 해서 이제 행렬식을 빨리 계산하는 그런 훈련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것은 잠깐 보류해 두고요. 물론 이론적인 것 증명도 순열이라든가 좀 더 어려운 수학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꼭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보류하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목표가 계산을 목표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훈련을 조금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연습해야 되는지를 이제 보도록 하죠. 그래서 행렬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하나 완성한 다음에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역행렬을 구하는 공식을 만들 거예요. 우리 지난번에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했죠. 어떻게 했나요? 행렬 A의 역행렬을 구하기 위해서는 행렬 A와 단위 행렬을 같이 써서 기본 행렬산으로 A를 무엇으로 바꾸자 단위 행렬로 바꾸면 단위 행렬은 무엇으로 바뀐다? A 역행렬로 바뀐다. 분명히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을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이 방법은 행렬이 구체적으로 주어졌다면 역행렬을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행렬이 구체적으로 주어지지 않고 숫자로 주어지지 않고 문자로 주어져 있다면 일반형으로 주어져 있다면 기본 행렬선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역행렬은 무엇이라고 딱 한마디로 말할 수 있는 그런 공식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2차 방정식의 근의 공식의 특징이 뭐죠? 물론 2차 방정식의 근을 알려주는 공식이기도 해요. 하지만 2차 방정식이 구체적으로 2x의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4 이런 식으로 숫자가 주어졌다면 우리가 근을 말할 수 있지만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렇게 숫자가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근을 말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근의 공식으로 근은 이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어요. 역행렬도 마찬가지예요. 일반적인 행렬이 주어졌을 때 이 행렬의 역행렬이 무엇이다 라고 딱 못을 박을 수 있는 공식이 필요한데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 방법은 그런 공식을 알려주진 않아요. 행렬이 주어지면 역행렬을 찾는 방법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공식은 모르기 때문에 그 공식을 완성을 할 거예요. 또 하나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연립방정식의 해도 뭐죠? 우리 연립방정식이 주어지면 기본 행렬산을 통해서 연립방정식 해를 구한다. 기본 행렬산은 연립방정식마다 주어질 때마다 다르게 계산한다. 구하는 방법은 알고 있지만 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마지막에는 역행렬과 연립방정식 해를 공식으로 딱 적어버리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요. 역시 행렬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서술을 할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명은 거의 생략하고요. 예를 통해서 우리 생각하는 것이 이번 시간의 목표니까 그렇게 따라와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우리 삼행 3열짜리 행렬식부터 다시 시작합시다. 항상 우리의 기본은 삼행 3열부터 시작을 해서 일반화시키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삼행 3열짜리 행렬식을 지난 시간에 우리 이렇게 계산을 한다라는 걸 알아냈어요. 굉장히 복잡하죠. 이렇게 계산하는 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좀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찾아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통인수를 몇 개씩 묶어볼 거예요. 여기 6개 항이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항이 있어요. 6개 항이 있는 이유는 뭐죠? 우리 3팩토리얼계. 3에서 3으로 3개의 원소에서 3개의 원소로 가는 순열은 3팩토리얼 6개 존재한다. 그 중에 6개 중에 A11이라고 있는 항을 가지고 있는 건 2개 항이 있어요. 저 2개 항을 A11로 묶어보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4개 항을 이번에는 A12로 묶어봅시다. A12가 있는 항도 역시 2항이 있어요. A12 나머지 항을 묶어서 이렇게 인수분해했어요. 나머지 하나가 A131을 갖고 있는 것이 나머지 2개 항이에요. 그래서
빨간색은 잘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여기 빨간색이 자 A13으로 묶어서 자 이제 6개 항을 이렇게 A11이 있는 것, A12가 있는 것, A13이 있는 것을 묶어서 놨더니 자 여기 묶으니 괄호 하나를 붙여봤더니 이 부분이 행렬식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A2, A33, A23, A32는 바로 요 행렬의 행렬식이 되어버리죠. 마찬가지 요 괄호 안에 있는 것도 요 행렬의 행렬식, 요 괄호도 요 행렬의 행렬식이에요. 자 그랬더니 삼행 3열짜리 행렬식 하나를 구할 때 2행 2열짜리 행렬식을 몇 개 구하는 문제로 3개 구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런데 잘 봅시다. 우리가 공통인수로 묶은 것이 전부 다 어디에 있는 거 공통인수로 묶었어요? 여기 1행에 있는 것을 공통인수로 묶어서 계산했더니 자 이제 요 행렬이 어떤 행렬인지가 잘 보여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 관계를 봤더니 자 이제 여기를 봅시다. A11의 나머지 행렬인데 여기 A11이 있고요. A11이 있는 행과 열을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요 행렬의 행렬식이 바로 이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12로 묶었죠? A12가 있는 행과 열을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이 바로 요거예요. 자, 그 다음에 A13으로 묶었어요. A13으로 묶었으니까 A13으로 묶은 다음에 남아있는 요 행렬식은 A13이 있는 행과 열을 없애버린 다음에 남아있는 요 행렬의 행렬식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게 우연일 것인가?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항상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 3행 3열짜리 행렬식을 2행 2열짜리 행렬식 3개를 계산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어요. 부호를 보셔야 돼요. 여기 부호가 여기는 플러스인데요. 여기는 마이너스가 되어버렸죠.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가 이렇게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행렬식의 정의를 본다면 부호의 순서가 바뀌는 건 어쩌면 행렬식의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물론 이거 증명을 다 해드릴 수 있지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게 이제 우리 관점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거밖에 없을 것이냐? 자, 그렇지는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다른 방법으로 묶어보겠어요. 자, 똑같은 계산이에요. 자, 이제 똑같은 3행 3열짜리 행렬식을 이렇게 계산했어요. 자, 이제 다르게 묶어봅시다. 자, 무엇이 있는 걸 묶었냐면 A31이 있는 것, A31이 있는 항을 묶었어요. 그때 A31이 있는 거 묶어서 봤더니 역시 행렬식 모양이 되어버렸고요. 자, 그 다음에 A32가 있는 항을 묶었어요. 자, A32가 있는 항, 역시 2개 항이죠. 역시 A32를 묶어버리면 이거는 행렬식 모양이 되고요. 나머지 하나는 또 A33 모양으로 묶었어요. 자, A33을 묶었더니 역시 2개 항이 있어요. 자, 이번 보시면 알겠지만 아까 계산은 1행에 있는 원소를 중심으로 묶었었죠. 자, 이번엔 어떻게 묶었나요? 3행에 있는 원소를 중심으로 묶었어요. 자, 3행에서 3행 1열, 3행 2열, 3행 3열의 있는 원소를 하나씩 택할 때마다 2개 항씩 있어요. 그래서 묶어버리면 행렬식 계산하는 것처럼 보여더라. 진짜로 써버리면 어떻게 돼버렸나요? 자, 이제 이 부분은 요 행렬의 행렬식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A31 곱하기 2행 2열짜리 행렬의 행렬식인데 잘 보면 A31 곱하기 자, 아까 3행이었죠? 3행이 1열이에요. A31에다가 3일인 행과 열을 없애버리고 남아있는 4개의 숫자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을 더해주고 자, 그 다음 뺄 차례죠. 자, 그 다음 뭘 묶었어요? A31을 묶었죠? 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A31을 묶은 다음에 A32가 있는 행과 열을 뺀 나머지 4개의 숫자의 행렬식.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렬식을 정의할 때 우리가 3행 3열짜리 행렬식을 만들 때 각 행에서 하나 열에서 하나씩 묶었었죠. 대각성분의 곱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자, 이제 변형을 어떻게 하면 대각성분으로 변형을 해서 이 대각성분의 곱을 곱했기 때문에 자, 이제 1행, 2행, 3행에서 하나씩 1열, 2열, 3열에서 하나씩 이렇게 묶었기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2개 항씩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이유는 생각하지 맙시다. 그 이유까지 이제 우리 고민할 필요 없이 나머지 자, 이제 A33이 있는 것은 A33으로 묶었으니까 자, A33이 있는 행과 열을 뺀 나머지 요 2행 2열짜리 행렬의 행렬식을 곱해주면 된다. 역시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 순서로 바뀌었다. 자, 그래서 아까 계산은 1행에 있는 원소를 묶었고요. 지금은 3행의 원소로 묶었어요. 자, 2개만 행만 가능할까요? 열도 가능해요. 자,
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보죠. 이번에는 자 이제 A11이 있는 상으로 묶었어요. 자, A11이 있는 상, 여기 A11이 있는 상이 두 개거든요. 그 다음에 A21로 묶었어요. A31로 묶었어요. 자, 이게 어떻게 했어요? 일렬에 있는 원소로 하나씩 묶었더니 똑같은 방법으로 자, 일행 1열, 일행 2열, 이행 1열, 죄송합니다. 일행 1열, 이행 1열, 삼행 1열. 일렬에 있는 원소로 묶었더니 역시 행렬식의 곱으로 표현이 되더라. 자, 여기 나온 요 행렬의 행렬식은 어떤 거죠? A11로 묶었어요. A11이 있는 행과 열을 뺀 나머지 행렬의 행렬식 더하기. 자, 이제 빼기 A21로 묶었어요. A21이 있는 행과 열을 뺀 나머지 4개의 원소로 이루어진 행렬의 행렬식 더하기 자, A31로 묶은 다음에 똑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